교수님, 세부 전공 분야가 척추 질환인 만큼 의료봉사를 통해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척추 질환자들을 보실 텐데요.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척추 질환은 젊은 연령층에서 생기는 질환과 네. 또 연연세가 드신 그 노령층에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네.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일이나 노동 또는 예.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그러한 척추 질환들이 많은 반면에 노령층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그러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척추 건강, 척추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척추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에서부터 등 흉추, 또 허리의 요추, 골반뼈와 연결되어 있는 천추, 그리고 꼬리뼈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미추가 있습니다. 네. 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질환이 있겠습니다. 네. 복잡한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경추, 또 흉추, 요추, 천추, 미추에 그러한 돼 있고 네. 또 각각 부위에마다 7개, 12개, 5개, 또 5개 등의 이러한 척추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여러 개 또 넓은 부위에 그러한 신체 구조물이고 다양한 척추 질환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척추 건강은 곧 허리 건강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립하고 있는 걸어다니는 그러한 사람만이 직립해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네. 이곳에 허리에 우리의 몸의 하중이 집중되고 이곳에 생기는 질환이 가장 많겠습니다. 예. 근데 참 보면은 허리 통증이 흔합니다. 그런 만큼 잘 분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한 요통, 병적인 요통이 있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단순한 요통과 병적인 요통이 있는데요. 예. 단순한 요통은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한 요추염좌라든가 또는 근육의 경련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또 네. 자연히 날 수 있는 그러한 통증을 단순한 요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병적인 요통은 자연적 치유보다는 의료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나을 수 있는 요통을 병적인 요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생기는 급성 요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으로 봐도 될까요? 네. 대부분은 근육이 뭉치거나 또는 근육, 인대 이런 데가 염좌를 일으켜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디스크에서 안에 있는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탈출하면서 신경을 갑자기 눌러서 생기는 그러한 급성 요통도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의 문제가 허리 통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1000명 인구당 5명 내지 20명에서 매년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한 그런 질환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네. 또 다리가 당기는 좌골 신경통의 원인도 허리에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좌골신경은 우리 몸 다리의 신경인데 이것이 허리에서 신경근이 나와서 신경총을 이루고 그리고 그 신경총 중에 가장 굵은 말초신경이 좌골신경입니다. 네. 이 좌골신경 통증의 원인은 허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통증으로 본다면 허리 디스크 탈출과 좌골 신경통 어느 쪽이
좀 더 심할까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처음에는 요통으로 시작되었다가 예. 하지, 다리로 통증이 뻗치는 좌골신경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을 때에는 좌골신경통, 즉 하지의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네. 허리 통증보다는 좌골신경통의 통증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허리 요통도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어느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치료, 특히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으로 불리는 이 허리 디스크 탈출은 수술을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자주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네.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 탈출의 환자분들은 자신이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허리 디스크의 5% 내지 10% 환자분들만 사실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고 90%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약 70% 정도의 환자분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그냥 낫는 자연 치유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70% 정도가 자연 치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노력으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습관에 따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체중 조절을 잘 하셔서 허리에 집중되는 그런 하중을 줄인다든가. 체중 조절. 네. 또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무거운 물건 들 때 조심한다든가. 예. 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경우를 피한다든가. 특별히 자신의 통증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를 잘 살펴서 네. 그러한 이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들이 이 통증에서 해방되고 허리 디스크도 자연적으로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터져 나온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핵이라는 부분은 수핵. 섬유륜이 균열이 있어서 섬유륜이 터졌을 때 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인데 예. 오히려 섬유륜을 뚫고 나온 수핵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저절로 흡수돼서 검사를 했을 때 터졌던 디스크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참 통증이 심하거나 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두세 군데는 다니면서 상태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 아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이럴 때 환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병원에 가셨을 때 환자분이 오자마자 네.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권유를 받으셨다면 예.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해보시고 또 수술을 권유받으실 경우에는 한 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도 가셔서 두 군데 이상의 의사의 의견을 들으시고 환자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마미 신경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스크의 양이 아주 많은 탈출된 디스크의 양이 많아서 신경을 갑자기 누르고 예. 여기에 따라서 소변, 대변, 배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
극심한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낫지 않는다든가 또는 근력 위약 등의 하지마비가 발생한 것이 진행한 경우에는 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척추 건강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척수 또는 말초신경인 마미신경총의 신경들이 눌릴 경우에 예. 대소변을 조절하는 방광 또는 직장 등의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소변 보는 일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술을 하면 상태가 좀 좋아지기도 합니까? 네, 이러한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그러한 척추 디스크 질환들은 수술을 통해서 좋아집니다. 네. 그러나 너무 시간이 경과하면 수술 후에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빠른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라는 생각에 견디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이 들어있는 커다란 척추의 구멍이 좁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이곳에 협착증, 즉 신경관이 척추관이 좁아지면 이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림으로써 감각 이상 또는 통증 또는 근력 약화 등의 그러한 이상이 나타나고 특히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여서 네. 어느 정도 걷는 거리 시점에 통증이 발생하고 또 앉아서 쉬거나 또는 누워서 쉬면 통증이 가라앉는 네. 그러한 간헐적 파행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증상으로 볼 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움직일 때 통증이 오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5분, 10분 이상 또는 걸었는데 이것이 다리의 감각 또는 통증 또는 근력 약화 등의 그러한 파행 증세가 나타나고 따라서 더 이상 걷기가 어려워져서 네. 쪼그려 앉아서 쉬면 다시 통증이 풀리고 감각, 근력도 회복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그러한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걸을 때 허리보다는 엉덩이와 다리 쪽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걸을 때 우리 몸에 더 많은 혈액순환을 필요로 하는데 네. 그런데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 혈류 증가가 억제되고 따라서 신경, 다리 쪽에 가는 신경에 허혈 현상이 일어나서 네. 신경 이상 증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 쪽으로 가는 그 신경근들의 상대적 허혈로 인해서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고 네. 이것이 다리 통증이 심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도 많이 받으시던데요. 주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이 될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그러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서는 우선 이런 통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을 피하고 예. 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 초기에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약물 치료로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경막외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그러한 주사 치료도 받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사 치료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개 주사 치료는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또는 자주 쓰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네. 6개월에 3회 내지 4회 3에서 이상은 4회? 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허리 디스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증이 보존적 치료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시행됩니다만 네. 다리 근력이 너무 빠져서 근육이 위축이 온다든가 예. 또는 간헐적 파행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든가 또는 척추관이 너무 좁아져서 그 마미신경총 신경다발이 한꺼번에 눌리게 돼서 소대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수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척추 이상으로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등 쪽에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등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등은 흉추로 구성되어 있고 이 흉추는 늑골이라는 흔히 갈비뼈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물로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허리나 목에 비해서는 통증이 비교적 드물게 나타납니다만 척추의 관절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 네. 또는 그 등 척추의 염증이라든가 또는 종양이라든가 이런 일로 해서 등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척추 이상으로 인한 증상도 다양하고 통증을 느끼는 부위도 많고요. 진단되는 질환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추 염자와 같은 질환도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추 염자는 우리가 허리 척추에 마치 발목을 삐는 것처럼 그렇게 관절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근육과 또는 인대가 무리를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통증을 말합니다. 네, 요추 염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요추 염좌가 대개 우리 몸의 자세 이상 또는 운동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하면 그런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몸에 체중이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면 요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기 때문에 요추 염좌를 흔히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도 좋은 요추 염좌의 예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등받이가 없는 그러한 의자에 앉을 때 허리에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그 등받이까지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면서 바르게 앉는 자세가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목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수화기를 목과 어깨 사이에 낀다든가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핸드폰이 아주 가는데 그것을 바쁘다 보니까 양손을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핸드폰을 목과 또는 머리 사이에 끼우고 받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척추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 건강한 허리를 위한 노력,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김은상 교수와 함께 우리 몸의 중심축으로 얘기되는 척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위한 일상의 노력과 증상에 대한 관심과 치료,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인데요.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는 질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척추에 생기는 암, 척추 종양이 아닐까 싶거든요. 척추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흔한 질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뭐 디스크나 이런 퇴행성 질환 이런 것에 비하면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척추에 전이되는 그러한 전이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전이암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해서 진단을 받으면 환자들이 참 많이 당황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척추에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예. 단순한 그러한 척추 질환이 아니고 척추의 종양 또는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자분들은 참 많이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으로서 치료를 받으시면 척추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등 또는 허리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증세입니다. 주로 등 쪽으로 통증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우리의 등의 흉추는 12개가 있고 예. 경추, 즉 목 5개 또는 허리에 있는 요추 5개에 비해서 우선 척추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질환이 많이 생기고 또 암이나 또 전이암 같은 것들이 이곳에 빈발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허리 디스크 탈출로 나름 진단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대개 허리 디스크 탈출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환자분들이 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척추암 또는 전이암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환자분 또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시게 되죠. 네. 척추 종양에도 종류가 많습니까? 네, 척추 종양에는 원발성 척추 종양과 또는 전이성 척추 종양 또 척추암 등이 있는데요. 원발성 척추 종양은 아주 드문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이성 척추 종양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전이성 척추 종양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원발성 척추 종양은 이것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즉 척추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이성 척추 종양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이성 척추 종양은 우리 원발 병소가 있으면서 이것이 척추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신체 구조물에까지 퍼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이성이라는 건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됐다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다른 장기에서 원발암이 있고 이런 원발암이 척추로 퍼진 것이 척추 전이성 암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암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주로 폐암이 가장 많고요. 폐암. 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그리고 신장암,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양과 다르게 간암에서 척추 전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합니까? 네, 아주 통증이 심한데요. 예. 그래서 단순한 소염 진통제가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를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 종양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척추 종양에 의한 통증은 허리 디스크의 통증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통증은 주로 움직일 때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고 또 저녁보다는 낮에 활동 시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네. 이 척추 종양의 통증은 저녁 시간 그리고 저녁 쉴 시간, 때 쉴 때. 또는 누워 있거나 이럴 때에 통증이
심하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리 디스크와 다른 그러한 종류의 통증이 있을 때에는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 통증을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나요? 통증이 칼로 째는 것 같다. 또는 뭔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네. 너무 참기가 어려워서 쩔쩔매게 된다. 또 아무리 쉬고 또는 찜질 등의 자가 치료를 해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수술인가요? 척추 종양은 그 원인이 되는 종양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종양의 치료는 원발성 종양일 경우에는 수술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전이성 종양은 원발 병소가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장기로도 퍼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범위를 잘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약물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복합적으로 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도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이 수술 부위가 잘 안정이 될 때까지 예.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척추체가 불안정하면 여기에 척추에 고정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고정기구가 잘 유지되도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 또 수술만이 치료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안정을 취한다는 건 누워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에 고정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 외고정, 즉 척추 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일정 기간 그 보조기를 착용하면 그 안에 척추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 탈출에서부터 요추 염좌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종양까지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일상에서 척추 건강에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랄까요? 좀 조금은 민감할 필요가 있는 증상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건강의 이상 신호는 우선 통증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나 또는 다리 또는 목과 팔의 통증, 이러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자세 또는 활동을 줄여보시고 또 체중을 조절해 보시고 해서 통증이 가라앉는 그러한 경우라면 큰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통증이 있다면 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조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건강한 허리를 위한 노력.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김은상 교수와 함께 우리 몸의 중심축으로 얘기되는 척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